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관이 뚜렷한 게 개발자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관이 좀 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멋있게 생각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좀 자기 의견,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 의견을 상대방한테 되게 강요하고 그게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게 되게 강해요. 의사들도 만나보면 최근 논문 동향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고 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자기 말이 맞다라고 우기는 동네 의사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 천식 그 진단을 받아야 될 그 질환을 그냥 살에 들렸다고 진단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좀, 아, 진짜 의사들도 참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답 없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왜냐면 나는 그거를 미리 많이 보고 가거든. 어떤 질환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된 신념을 가진 주관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이제 개발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고 다양해서 정말 자기가 믿는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개똥 철학 같은 걸 만들어서 논리를 전개하면 어설프게는 다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피곤하지만 굳이 멍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는 거 그런 걸 그냥 맹신하고 그게 맞다라고 목소리 크기 또는 태도 연기 같은 걸로 사람들 윽박질러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돌려서 더 논리적으로 맞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죠. 팀노바도 많이 당했던 프레임이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팀노바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개소리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더 높은 초봉으로 많이 가잖아요. 연봉 8천, 7천 이렇게 가고 네이버 카카오가 5천 시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뀌지 않았다면. 근데 신입 똑같이 하는데 요새 5,500, 6,000으로 많이 가고 뭐 7,000, 8,000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만 해도 제 교육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적들이 많고 그거 자체도 사기라고 얘기를 해서 뭐 교육청에 인증까지도 많이 했고 수차례했어요, 지겹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올 때까지 정말 험난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주관이 있고 고집이 세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왜냐면 이 길이 맞다라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거 문제인 것 같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 얘기해도 그 친구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 안 고쳐요. 얘기를 해줄 때 뭐 알겠어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보면 하나도 안 고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인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판단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뭐 투자할 때도 보면 내 주관대로 그냥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손해도 많이 봤었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좀 많은 거잖아. 근데 내가 개발 쪽은 경험이 충분하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면 내 주관이 꽤 맞는 게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 레벨에서 그렇게 판단할 때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 주관이 맞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이 센스란 것도 타고나는 게 있거든. 사람 성향마다. 뭐 아인슈타인처럼 지능이 높고 검증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인슈타인조차도 절대 다수인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학교에서 잘릴 정도로 문제아였거든. 약간 뭔가 전응아 같은 취급을 받은 거죠. 알고 보면 훨씬 뛰어난데. 근데 실제로 이거 비슷한 사례도 한 번 있었던 게 제가 MVC 패턴 자체가 디자인 패턴인데 디자이너랑 그러니까 뷰랑 컨트롤러를 분리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협업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발자가 자기 소스를 뷰랑 컨트롤러를 분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실제로 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뷰랑 컨트롤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끌어서 붙이는 이렇게 그냥 정적인 그냥 디자인만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상대적으로 여러 느낌으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뷰고, 그리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전개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거 핸들러 같은 부분들, 이런 거 이렇게 짜는 소스 코드 짜는 부분은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C에 충족한 거지. 모델은 제 기준에는 리소스 이 부분이 이제 모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조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소스를 짜는 부분과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뷰랑 컨트롤러를 분기한 건데,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면 웹 같은 경우도 이제 HTML이나 그런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제 디자이너들만 이제 그 주로 이제 만드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이랑 이제 이런 백엔드를 이렇게 분리하는 JSTL이라는 그런 기술도 예전에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스프링 같은 걸 쓰면 자연스럽게 나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뷰랑 컨트롤러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나누면 디자이너가 이곳에 컨트롤러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랑 작업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그거 갖고도 욕을 하더라고. 그게 그렇냐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꼬꼬마라 잘 모르는 거고, 실제로 뷰랑 컨트롤러가 분기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중 하나예요. 실제 협업에서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최초로 생기고 제일 큰 프로젝트를 하는 웹 에이전시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랑 신세계 막 이런 사이트들 만들고 그런 것만 대기업 위주로만 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 전에도 뭐 프리랜서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패턴을 왜 프레임워크들이 선호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요즘은 다 프레임워크, 요즘 배운 막 2년 3년 된 개발자들은 요즘 배우는 프레임워크 막 길어봤자 5, 6년 된 사람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냥 귀여워요. 사실은 그냥 귀요미예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심지어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제 인생에 거의 모든 걸 다 걸고 코딩을 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재능이 없어서 더 깊게 크게 개발자로서 더 많이 못 갔을 뿐이지,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30년 어느 분야에 있으면 어느 정도 실력까지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딱 보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고집이 세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고 하는구나.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지. 딱 봐도 디자이너들이랑 협업하기 좋은 구조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봐도 딱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디자이너분들은 저것만 신경 쓰면 되고, 저거를 끌어와가지고 컨트롤러에서 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웹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웹은 한 페이지에 같이 짤 수도 있거든. 개발자 소스랑 디자이너 소스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요즘 나오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웹에서만 그 백엔드 쪽에서 하는 작업들은 분기가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리턴해주는 특정한 스타일이 있어. 예를 들면 패스트 API만 보더라도, 제가 이게 지금 웹페이지는 아니고 이제 제이슨으로 데이터 리턴하는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제 리턴을 해주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변수명 써주고 이렇게 리턴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자기 이렇게 보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시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만 내뱉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값에 대한 연산은 다른 페이지에서 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노출되는 페이지랑 백엔드 페이지에서는 완전 분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들 특징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프레임워크 특징이라기보단 그냥 옛날 스프링 때도 이거 분기를 다 해놨지. 옛날에 나왔던 프레임워크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불쌍한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저 개발자랑 같이 얘기하면은 기가 보통 센 개발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뭐 욕하고 막 그 소위 이제 좀 싸가지가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그 글들이 쌍욕도 같이 섞어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배우는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쌍하더라고. 이게 보통, 그래서 저는 좀 강강약약에 가까워서, 좀 어디서 좀 세게 온다 그러면,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아무튼 좀 그래요. 성격이 좀 어디서 좀 막 10년 선배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무례하게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라서 난 별로 인생에서 그런 부분에는 후회가 많이는 없어요. 애초에 막 진짜 뭐 개발 업계에 있으면서는 별로 없거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면은 좀 어느 정도 그런 사람 만나도 아는 게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코드 관점에서의 MVC만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많은 프레임워크들에서 다 기본적으로 차용하는 건데, 저런 걸 너무 모르면 참 불쌍할 것 같아.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저런 주관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주관이 뚜렷한 것도 과연 괜찮은 걸까? 그럼 성공한 사람들 중에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센스가 좋았던 극소수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극소수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먼저고, 저도 제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리석었던 게 주식시장 같은 건 너무 잘 몰랐던 거지. 근데 똑똑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주식시장에선 내가 계산한 게 다 틀려. 그 얘기는 나는 주관이 뚜렷한데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더 공부가 필요하고, 더 실패의 쓴맛을 많이 봐야지. 그래 더 배워야지. 그렇거든. 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발도 많이 버그도 해보고 막 고쳐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쪽팔려 보기도 하고 틀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쳐져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은 발전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저는. 근데 만약에 시도를 꾸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내 맘대로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은 객관적 검증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완벽하게 뭐 논리적으로 떨어지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높은 측면은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의 최고봉은 논문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 논문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실험 환경이 되게 편협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현실적이기 힘든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요새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에 대한 이제 논문들을 이제 보면 베르베린을 되게 적게 먹었을 때 그게 오히려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이거 베르베린을 먹으면 이제 큰일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논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약 하나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양? 너무 적은 양이더라고. 그렇게 먹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악의적으로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게 괴벨스처럼 선동을 하고 싶다면,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베르베린이란 성분을 제약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베르베린 암세포를 증식시켜,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일정 수준 이상 먹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더 적어지는 그런 여러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근데 그 실험 결과랑 우리가 맞는지도 사실은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인들의 췌장의 크기랑 그 서양인의 췌장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슐린 분비 촉진 부분도 사실 아시아인 대상으로 한 그런 실험들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 복잡하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인들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 검토를 잘 하시는 분들이 신뢰도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동네 의사들 진짜 정말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피곤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뭐 되게 꽤 아무튼 옛날에 뭐 엘리트 길만 걸었던 그 형이 있어요. 친했던 한의사 형이 있는데, 그 형도 보면은 제가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20대 때 친했거든요. 물어보면은 이제 그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서도 공부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있지. 물론 워라밸 또 필요하죠. 근데 뭐 얼마나 워라밸을 하려고. 나는 그 워라밸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어떤 일이 되려면 어설프게 오래 한다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던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빡 해놓고 돈 빡 벌어놓고 그냥 돈 많이 벌어놓고 워라밸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워라밸도 아니고 그냥 계속 놀아도 되잖아.
근데 그게 더 낫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하고 살거든. 아니, 그래서 팀노바에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많이 나오면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연구개발 쪽에 내 이 재능을 사용을 했으면 10년 동안 그쪽은 그 어차피 특허 내고 그 특허를 제약회사 이런 데서 쓰면은 아니면 어떤 기술 같은 걸 해서 하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그 밤낮 없이 고민하면서 만든 그 학생들 교육법들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체화돼서 이제 뭐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근데 고생하고 고민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하고 했던 거를 이런 데 쓰지 말고 다른 데서 쓰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결과로서 검증을 해내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발자들이란 직업은요, 아무나 그냥 불쌍한 사람들 직업 없어서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기엔 올해같이 그 코딩 낭인들의 양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챗 GPT 같은 거 나오고, 이제 로우코드 자동화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론화도 필요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팀노바만 계속 고연봉 받는 거예요. 오히려 내 길이 맞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기까지 한국 사람들은 참 그 남들 생각하는 거를 강요하는 게 되게 강해서 그런 거랑 다른 성향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연봉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와가지고 충분히 고연봉 받을 수 있었던 친구도 저 팀노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객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교육법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육학적인 논문이나 아니면 그런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이거 이렇게 하면 코딩 교육에 좀 잘 되겠다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 게 검증된 것들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못됐거나 아쉬웠던 거는 조금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나왔던 것들의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사람들이 믿기 힘든 거죠. 하지만 다 과학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그 디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 주관에 대해서 그냥 뭐 근거 없이 주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그 싸웠던 형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형도 아니야. 형도 아니고 그 뭐지? 그냥 한 번 만나고 만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 지인 모임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와 있더라고. 근데 되게 고집이 센데 뭐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지? 나랑 나이 한 두세 살인가 많은데 뭐 이렇게 무슨 헬멧 쓰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라이더 그런 거 하시던 분인가 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향된 걸 떠나서 극단적이야. 근데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는 사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면은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 희생에 대해서도 관대하거든요. 자기네 이상과 너무 다르면 그 다른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해지거든요. 사실 지금 세상이 균형을 이루고 이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의 그 어떤 이렇게 좌파도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 사회가. 근데 너무 극단적이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너무 기도 세고 자기 말만 맞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당뇨에 사과 한쪽 반 정도 먹으면 하루에 너무 좋다고 이미 유명한 내과 의사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조금만 찾아봐도 조금만 검색해봐도 오히려 사과가 당뇨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라는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그래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미 나왔고, 과일 중에서도 괜찮은 과일들이 있거든요. 단순당이랑 실제로 여기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그러니까 당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무조건 맞대. 당이니까 안 된대. 의사쌤이 그랬대.
근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같이 말해도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저걸 보여주긴 했어.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맞는 걸로 해 뭐 이지랄해. 나보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감히 반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 나이 되면 처음 본 사람이 반말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20대만 넘어도 사실 너무 어이없잖아. 나이가 뭐 많이 차이 나는 뭐 4, 50대 형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뭐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이 지가 승질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래. 그 모임에 나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네가 맞다고 쳐 뭐 이지랄 하더라고. 누가 보면은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지. 아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가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느 그 자기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 심지어 개발을 오래 한 내 입장에도 내가 개발 쪽에서 말했던 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이쪽 직업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 당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문제지. 사실 과일을 한쪽에서 한쪽 반 정도 먹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그랬거든. 그 많은 연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당뇨도 의외로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지식이랑 다르니까 막 거품을 물고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미개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주관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그 실험이나 이런 걸로 증명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 길이 틀렸다면 팀노바의 결과가 안 좋았어야 되지만 실제로 팀노바의 결과는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길도 맞는 길이라는 거지. 내가 뭐 네카라쿠베 당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팀노바에서는 이제 네카라쿠베 당토의 신입 전형보다는 경력자로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 것 뿐이지. 이건 취향이나 방향의 차이인 거예요. 중소기업을 그렇게 완전히 절대 악이라고 막 규정하고서 중소기업 나온 사람들은 뭐가 문제 많은 사람들처럼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일 뿐이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있겠지만 아까 당뇨는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크게 다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주관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유영철이고 유영철인 사람이 인간은 다 죽어 마땅히 해서 연쇄살인을 벌여. 그것도 주관이 강한 거죠. 연쇄살인범들도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는 인간이 아니야? 결국엔 지도 죽어 마땅한 거지. 결국 근데 자기 스스로는 쏙 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역지사지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내가 20대 때부터 많은 생각들이 많았는데 주변 선배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에 친구들은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여자애들이랑 조금이나 친해지고 뭐 재밌게 놀고 서로 사귀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그런 성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 생활도 별로 재미없었고 그리고 뭐 회사 생활도 일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 원래 생각이 많대요. INTP 성향들이 좀 그렇대요. 근데 나는 여러 번 검사를 해봐도 INTP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했어. 근데 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분석력은 결국에 의미가 없다. 즉,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건, 결국에는 어떤 정보든 언제든 뒤집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거, 객관적 검증과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온 게 조작이 없다면 그걸 신뢰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런 사람들 맞이했을 때 이 사람 객관적으로 저 사람 말하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발달하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진짜 막 저주의 말도 많이 듣고 제가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욕 먹는 게 내가 잘못돼서 먹는 게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그 당뇨도 그 기사나 이런 뭐 여러 연구 결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그 형이 기가 셌거든. 그 정치적으로 되게 편향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 엄청 세고 그리고 말도 되게 무례하게 잘했죠. 근데 나도 싸울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볼 사람 아닌데 내가 굳이 걔랑 싸워서 뭐해. 그래서 그냥 그날 보고서 나도 뭐 그쪽이랑 별로 연을 맺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불러주지 말라고 그 사람 올 때는 그 사람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중개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좋은데 요즘 대한민국은 목소리 크고 좀 세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다 정답인 것처럼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사냐라고 보면은 제일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삶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전문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개발자고 전문가잖아요. 그냥 이게 감정에 휩쓸리는 개발자가 되기보다는 객관적 증명을 잘하는 개발자가 되면 문서 검토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서 검토할 때도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게 맞을까? 저 실험 결과, 저 벤치마크 한 게 과연 내가 저걸 신뢰해도 되나? 여러분들 벤치마크도 재밌는 게 CPU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CPU랑 GPU가 시너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더 고스펙의 CPU를 써도 그러니까 아예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비벼볼 만한 정도의 내에서 뭐 그런 정도의 차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한 거 보면 신기한 게 게임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또 다릅니다. 그 그래픽 카드나 CPU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CPU에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주로 렌더링하는 방식에서 주로 CPU에서 그 타겟팅된 그 연산들 있죠. 또는 GPU에서 이 연산에 특화된 게 있느냐 없느냐가 오히려 알고리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뭐 그러니까 애플의 그 뉴럴 엔진 그 전용 CPU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이 뉴럴 엔진 관련 벤치마킹을 예전에 제가 많이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연산 쪽에서 이 뉴럴 엔진 쪽의 퍼포먼스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GPU 자체로 돌리는 것보다 더 빠르대요. 같은 비슷한 성능이었다면 그거 보면서 좀 놀렸거든요.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뉴럴 엔진은 인공지능에서 주로 연산에 많이 수행되는 부분에 그 연산에 특화된 부분이 있는 거지. 오히려 그 연산이라는 것도 이제 그 똑같이 이진수라고 똑같이 디지털 신호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그 테크닉에 맞춘 CPU 공정이 들어간 게 더 유리할 때도 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M2가 확실히 인공지능 연산에 꽤 괜찮은 퍼포먼스 보이는 결과들을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논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벽한 논리까지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유리한 방향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논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주관이 센 사람들이 꼭 멋지기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고집쟁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